자, 다음 문장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Eden's touchdown. Eden의 touchdown이 didn't win the game. 경기를 이기지는 못했죠. 자, 경기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but it will be worse 나왔어요. 그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서 말했던 Eden's touchdown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려오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단의 touchdown은 경기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단의 touchdown은 be worse 나왔죠? 우리 수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be worse 뒤에는 두 가지가 올 수 있는데 뒤에 명사가 오거나 또는 동명사 ing가 옵니다. 명사가 오게 되면요, 이 명사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동명사가 나오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it will be worse. 그 다음엔 뭐가 나왔죠? remembering 답을 했던 거예요. 동명사고요. 자, 얘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누가 있냐면 worse 대신에 be worthy of 마찬가지 뒤에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 worse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 썼고요. be worthy of 뒤에도 마찬가지 명사 또는 동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 이든의 touchdown은 뭐 할 가치가 있었다? remembering이죠. 그래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석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by now에서 지금쯤이면 이란 뜻이에요. 지금쯤이면 이라고 쓰시면 돼요. You are probably wondering 나왔는데 동사 어떻게 나왔나요? are probably wondering 나왔죠? 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wonder는 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이유를 얘기하면 되겠죠. why, 이유. 그래서 여러분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wonder는 뭐뭐를 궁금해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따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where Eden's is only 5 feet tall 나왔는데 이단이는 애가 그럼 어떤 아이냐라고 했더니 키가 5피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거죠. 키가 5피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5피트 정도면 한 152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피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His legs, 자, 그의 다리가 unnaturally 나는데 부자연스럽게 란 뜻이에요. 부사고요. 부자연스럽게 bent away. 이 bent가 구부리다의 뜻인데 away는 바깥쪽으로를 뜻해요. 그래서 bent away는 어떻게 했어요?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bend away from each other니까 그 양 다리가 두 다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겠어요. 서로 바깥쪽을 향해서 벌어져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휘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each other는 서로 서로라는 뜻의 대명사고요.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20번 문장은 다시 요약을 해보면 신체적인 조건이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단이라는 아이가. 자, it is difficult 나왔는데 이런 문장 나오시면 좀 별표를 좀 칠까요? 이게 가주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가? to work, learn, or move around 전부 다 누구 자리겠어요? 진주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주어, 진주어 구조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자세하게 쓰기 전에 알고 갑시다.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나오면 뭐다? 그렇지,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좀 보시면 가주어 is를 썼어요. 한 번 더 쓸게요, 쌤은. 다음 동사 뭘 썼나요?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 자리에 지금 누굴 썼냐면 difficult를 썼는데 우리 몇 개 좀 묶어서 볼게요. easy, hard, difficult, 혹은 possible, impossible 이런 형용사들이 나오면요. 얘네들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뭘로 표시하냐? 얘네들은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고 이 for 플러스 목적격이 어디 앞에 오냐? 바로 투부정사, 진주어 앞에 등장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요.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먼저 이 의미상의 주어부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 그지? 뭐뭐 하는 것 해석하겠죠? 투부정사 하는 것이 easy, hard, difficult, possible, impossible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조, 진조 문장 나오면요 주제문이기도 하고요. 서술형 문제로도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놓자. 자, 그럼 it is difficult for him 나왔는데 한 번 더 의미상의 주어 나왔고요. 투부정사 to work 나왔어요. 그래서 걷고 뛰고 혹은 move around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은 뭐하다? 어려웠다 이거지. 어려웠다. 다시 한번 뭐가 어려웠나요? 자, 그가 걷고 뛰고 그리고 move around 움직이는 것이, 그지?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 뭐했다? 어려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친구였다는 얘기예요. 다음 문장. 자, because of 나왔는데 because of는 전치사죠. 그래서 이 뒤에 명사가 나올 건데 이 because of 뒤에 나오는 명사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뭐다? 원인이다. 그럼 뒤에 있는 주절은 뭐겠나요? 결과가 됩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자, 그의 컨디션인데 컨디션은 상태. 상태, 조건이라 뜻도 있지만 상태입니다. 그의 상태 때문에 라고 하면 되죠. 그의 상태 때문에. 그의 어떤 상태를 위해서 말했죠? 신체적으로 유리한 상태는 아니었죠. 불리한 상태였어요. 그의 상태 때문에 he decided to leave 나왔는데 decid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to leave는요, 투부정사는 우리가 배웠듯이 준동사예요. 그래서 준동사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어디 있나요? high school 여기 있죠. 목적어의 명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his 이 소유격인데 소유격과 명사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소유격 그리고 저 뒤에 나왔던 high school이라는 명사는 뒤에 있었거든. 그러면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왔겠니? 분사가 앞에서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오면요 해석으로 푸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crowding, crowded가 문제로 나왔는데 분비는 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crowded를 씁니다. 분비는 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분비는 고등학교 이거죠. in the big city니까 어디에 있는 큰 대도시겠죠. 큰 대도시에 있는 분비는 고등학교, 자신의 그 분비는 북적북적한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뭐 때문에? 그의 상태 때문이죠. 그의 상태 때문에 이든은 뭐 하기로 결정했죠? 대도시에 있는 자신의 그 북적북적한 분비는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자, 그래서 어디로 갔나 보니까 he moved to 나왔죠? move to 뒤에 나오는 명사는요 이렇게 해서 오시면 돼요. 어디 어디로 이사가 될 뜻이 가장 많아요. move to는 어디 어디로 이사 가다인데 기본 뜻은 어디 어디로 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학교로 갔다?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다는 얘기겠죠. 전화가 왔어요. in the middle of인데 in the middle of는 뭐뭐의 도중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도중에. 그럼 뭐의 도중에예요? his first year니까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도중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을 마치고 간 게 아니라 1학년 도중에 전학을 간 겁니다. 1학년 마치고 간 게 아니에요. 요즘 내용을 좀 조심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문제 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도중에 우리 학교로 갔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문장. 자, that following year인데 그 이 다음 해 여름에 he asked the coach 나는데 ask는요 우리 좀 기억해야 되는 게 ask 사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coach가 IO고요. 지금 여기가 바로 DO 직접 목적어 나올 자리인데 문법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좀 기억해야 되냐면 이 ask라는 단어가 사형식 동사이기도 하고 쌤한테 배운 친구들은 알 텐데
자, 이게 바로 불확실, 그쵸? 이 불확실을 상징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면 뒤에 누굴 쓰냐? 자,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기 때문에 놔둘 거고요. do라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 번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if하고 that, whether 나왔는데 쌤이 한번 써볼게요. if나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 이 접속사는 특징이 뭘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얘 뒤에 완전한 문장 옵니다. 자, 그리고 명사절이죠. 명사절을 쓰기 때문에 누구 자리에 올 수 있어요? do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that을 썼는데 이 that도 접속사 that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뒤에 완전한 문장 옵니다. 그리고 얘도 명사절인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that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답이 안 되냐? 잘 보세요. if랑 whether하고 that은 둘 다 뒤에 똑같이 완전한 문장이 오고 똑같이 둘 다 명사절로 쓰이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차이점이 뭐냐? if랑 whether는요, 우리가 불확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아이오에게 물어봤겠죠? 모르니까 물어보고 질문한 거거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that은 명사절인데 왜 안 되냐? 얘도 명사절인데 that은요, 우리가 확실한 것을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접속사 tha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사형식 ask는 IO 다음에 do가 나올 자리에 that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 있죠. 쌤, 그러면요, that은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건요? 되는 거 있어요. 자,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고, 한 번 더. 간접 의문문도 무슨 절이라고 했어요, 쌤이?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됩니다. 이거 돼요. 자, 의문사 중에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게 what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I ask him what he chose 하면 나는 그에게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물어봤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랑 whether하고 that 이렇게 두 가지 보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렇지. 뒤에 일단 완전한 문장군이 뭐 똑같이 왔겠지만 얘는 불확실할 때 쓰는 것이고 that은 확실할 때 쓰는 건데 이 ask가 힌트예요. ask는 불확실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that은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문법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도 되고 whether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여기가 바로 do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이단이겠죠. 이단은 코치에게 뭘 물어봤나라고 했더니 he could join the football team as a sophomore. 네, sophomore는 2학년입니다. 그래서 2학년으로 이 축구팀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죠. 뒤에 문장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주어 왔고요. join 동사 왔고요. football team 목적어 왔고 as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as a sophomore 2학년으로 지금 1학년을 마치고 1학년 도중에 왔기 때문에 이 다음 해니까 내년이겠죠. 그 이 다음 여름에 이 친구가 2학년으로서 축구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겠죠. 이해되셨나요? 문법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니까 잘 봐두시고 다시 한번 if랑 whether는 누구 자리에 왔다? 지금 do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반드시 해주세요. 잘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 자, the coach wasn't sure at first. 그래서 코치가 처음에는 뭐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at first.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in the end. 결국에는 마침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쌤이 동의를 좀 써놨어요. in the long run, eventually. 결국에는 마침내 라는 뜻입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써놓으세요. 하지만 결국에는 마침내 he 누군가요? 이런 거 대명사 나오면 반드시 찾자고 했죠, 쌤이? 이단인가요? 코치인가요? 이건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oach라고 써보세요. 자, coach가 allowed, 자, was allowed, eaten 나왔죠. 우리 allowed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자, 주어 그리고 allow 뒤에 명사 그리고 이 뒤에 누굴 쓴다고 했죠? to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구조가 되면 우리가 allow는 5형식 동사가 되고요. 이게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등장한 to 부정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목적어를 우리가 뭐라고도 배웠냐면 의미상의 주어다라고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해석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물론 허락하다의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허락하다보다 이왕이면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좋다. 이해되셨죠? 지금 보시면 allowed하고 was allowed가 나왔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얘는 과거 시제 동사긴 하지만 무슨 태다? 그렇죠. 능동태다. was allowed도 과거 동사긴 하지만 수동태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능동과 수동을 우리가 뭘로 구별할 건가요? 목적어 찾아보면 되겠죠. 목적어 찾아보니까 어디 있나요? eaten 있잖아요. 그죠? 목적어 있기 때문에 5형식 동사 자리에서 우리가 능동으로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코치는 그 감독은 이단이 뭐 할 수 있게 해줬어요? to 부정사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to come to practice니까 연습에 올 수 있도록 했다. 연습에 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해석 정리하시고요. 문법 나올 수 있는 기출 포인트 있으니까 잘 정리하자.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봤던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죠. 이 목적어를 주어로 한번 빼보는 연습을 좀 한 번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 eaten을 주어로 쌤이 뺐습니다. 그죠? 그럼 동사는 어떻게 바뀌면 되나요? 과거 시제로 바뀌면 되겠죠. 비동사 플러스 pp형으로요. 그래서 was allowed 뒤에 to 부정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쌤이?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대로 써볼게요. To come to practice. 이렇게 쓰시면 이건 수동태 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was allowed 5형식 동사로 쓰이긴 했지만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수동태로 썼고요.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바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는 누가 없다? 그렇지. 목적어가 없구나. 이렇게 수동태 문장이 되면요. 주어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가. 그래서 이단이 뭐 하도록? 연습에 올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혹은 이단이 연습에 오도록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허락되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하다 해석하지 마시고요. 허락되다. 다시 한번 뭐뭐 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든이 연습에 올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문장 깔끔하게 해석될 거예요.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요. 뭐뭐와는 상관없이 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자, regardless of인데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인 regardless of 뒤에는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difficulties라고 명사가 왔어요. physical difficulties는 신체적 어려움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체적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컴마까지가 바로 무슨 구? 그렇지. 부사구가 되겠죠. 자, 그럼 Eden worked just as hardly as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 나왔는데 자, 여기 as 사이에 나온 거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지금 구조를 다시 한번 살짝 보면요. 쓰기 전에 갈까요? 자, Eden 주어고요. worked 무슨 동사죠? 바로 그렇지.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요거 먼저 써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나왔고요. 쌤이 일부러 work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 책에서는 이게 일형식 동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등장한 거냐면 as 사이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형용사 혹은 부사의 원급을 씁니다. 맞아요. 원급 쓰는 거.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 어떻게 했냐면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두 번째 있는 as를 우리가 뭐뭐만큼이라고 한다면 해석을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좀 보자고요. 주어 왔고요. 지금 앞에 있는 동사가 일형식 자동사가 왔다는 건 문장은 여기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s 사이에 원급이 오는 건 맞지만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가 지금처럼 일형식 동사가 왔을 때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부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어가 답이 됐건 여기는 부사가 나와야 할 자리인 거예요. 왜요? 이 동사인 work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부사가 와야 할 자리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 hard와 hardly의 차이가 뭐냐?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자, hard와 hardly의 차이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hard는요, 품사가 형용사도 있고요, 부사도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자, hardly도 같이 비교해서 적어볼게요. hardly는요, 부사긴 부사인데 정확한 이름은 빈도부사라고 해요. 빈도부사. 자, hard가 형용사일 때는요, 뜻이 무려 4가지가 있으니까 쌤 불러줄게요. 잘 적으세요. 어려운, 힘든, 단단한, 딱딱한. 다시 한번 어려운, 힘든, 단단한, 딱딱한. 적으셨죠? 자, hard가 부사일 때는 뜻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세게. 또 하나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세게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부사의 hard입니다. 그럼 hardly는 뭔가요? hardly는요, 빈도부사라고 했죠, 선생님이. 거의 뭐뭐하지 않다 혹은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쓰시면 됩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그리고 기억을 좀 해보시면 자리가 달라요. 빈도부사는요, 뭐 뒤에 온다고 배웠냐, 여러분들이?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 일반 동사 앞에 온다고 배웠는데 지금 이게 일반 동사잖아요. 그럼 일반 동사에 어디 와죠? 앞에 왔었어요. 올 거면 hardly 걸 거면 it didn't hardly work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죠. 빈도부사에 나올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해석상으로도 풀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여기는 빈도부사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부사가 올 자리인 건 여기 둘 다 이렇게 있긴 하지만 빈도부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hardly가 답이 안 됩니다. 물론 해석상으로도 틀리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는 hard는 부사로 쓰인 거고 해석을 뭘로 하면 되겠나요? 이 단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그렇지, 열심히 일했겠죠. 열심히 일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얘가 지금 팀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럭비 팀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일했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연습했다가 좋겠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work는 일하다보다는 연습했다라고 해석합시다. 우리는. 그럼 누구만큼이나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이니까 그 팀에 있는 전치사구는 기본 해석이 어디 어디에 있는이에요. 전치사구는 어디 어디에 있는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팀에 있는 모든 다른 선수들만큼이나 뭐 했다? 열심히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정리 잘 합시다. 자, 다음 문장. 자, although. 이 although라는 접속사는요, 우리가 양보의 접속사라고 배워요. 이 양보의 접속사는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뜻을 기억하고 있을 거냐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알고 있죠. 그 뜻도 있고요. 이왕이면 뭐로 기억하는 게 좋냐? 자, 이렇게 볼까요?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좀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he knew 나왔는데, 자, 주어 그리고 knew는 무슨 시제 동사죠? 과거 시제 동사예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바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접속사 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가로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 가로 닫아 볼게요. 왜냐하면 양보의 접속사는 접주동이기 때문에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컴마까지가 바로 부사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또 주어가 왔고요. 여기 지금 동사가 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여기를 바로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만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는 여기에 미래를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자,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써보세요. 그러면 will은 미래니까 답이 될 수 없겠고 would가 바로 조동사 will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would never be a valuable 나왔는데 자, 이 he가 누구였냐면 이단이죠. 써볼게요. 자, 이 이단은요. 자, 뭘 알고 있었죠? 다시 한번 그가 얘도 이단이에요. 이단이 would never be a valuable player. 뭐가 될 수 없을 거다. 지금 정확하게는 would be가 동사입니다. 비동사까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player, 보어죠. 자, 그럼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valuable player니까 가치 있는, 귀중한, 소중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valuable의 동의어를 쓰면 써놨는데 invaluable은요. valuable가 동의어예요. 반어가 아닙니다. 귀중한, 소중한, 가치 있는이고 얘도 마찬가지 동의어입니다. precious, 귀중한, 소중한이고요. valued는 가치 있는, 소중한 이런 뜻입니다. 동의어니까 같이 적어놓읍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either는 항상 이렇게 주어끼리 먼저 해석하시는 거예요. either는 그가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either는 그가 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가치 있는 혹은 귀중한, 소중한 선수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해석됩니까? 간단하게 되셨죠? 여기까지. 자, in any of the team's game, 어디에서? 그 팀의 경기에서죠. 그 팀의 어떤 경기에서도 이 가치 있는, 귀중한, 소중한 선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컴마까지 양보의 접속사는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릴게요. 양보의 부사절이 나오면 중요한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부사절보다는 주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he부터 they까지를 색칠하세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pour 나왔고요. 여기 동사 into 전치사 썼는데 동사 뒤에 자, 수거 하나 완성해 볼게요. 그래서 pour A into B라고 수거를 좀 써보시면 A를 B에 쏟아붓다 라는 뜻입니다. A를 B에 쏟아붓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he가 주어인데 누굴까요? 한 번 더 이단이겠죠. 자, 이단은 뭐 했나요? poured his heart and soul인데 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어디에다가 매일 연습에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그런 열정들을 매일 같이 연습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었나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더는 자기 자신이 어떤 경기에서도 이 가치 있는 혹은 귀중한, 소중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지?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자신의 열과 성을 다했다.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세문 이 표현을 살짝 좀 바꿔볼게요.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 표현을 좀 볼까요? do one's best라는 표현은 여러분 많이 본 표현일 거예요. 무슨 뜻이죠?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제만 맞춰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did his best라고 이렇게 살짝 셈이 좀 바꿔볼게요. did his best 하면 최선을 다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poured his heart and soul into practice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셈을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뭐 했어요? 자신의 최선을 다했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overtime 나왔는데 overtime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however가 접속 부사가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요 이 however부터 접속 부사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든이 became 이형식 동사 아시죠 이제? became valuable 자 어떤 상태가 됐다? 형용사인 상태가 되었다. 그럼 뭐뭐 하게 되었다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어떻게 됐대요? 지금 보니까 같이 써졌어요. 소중해졌대요. To the team 어디예요? 그 팀에 전치사예요. 어디에? In different ways인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선수로서 중요했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 in, 그리고 형용사 여기다가 쌤이 way라고 써볼게요. way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요. fashion이라고 써도 되고 manner 이렇게 써도 됩니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 a 무슨 way, in a 무슨 fashion, in a 무슨 manner 하면 무슨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책에서는 이 관사가 없어졌죠? 이 관사가 빠지면서 관사가 없어지는 대신에 어떻게 됐죠? 형용사는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way라는 단어에다가 뭘 붙였나요? 그렇지. 여기다가 s를 붙였죠. 관사가 없어진 대신에 붙인 거예요. a는 단수일 때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ways라고 이렇게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fashions, manners 바꿔도 돼요. 그럼 해석은 동일합니다. 무슨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그러나 역접어 나오면 중요한 의미인 건 아시죠? 그래서 28번 문장은 좀 내용적으로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더는 어떻게 됐다? 다른 방식으로 팀에 가치가 있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대체 어떤 방식으로 팀에 이 가치가 있어졌냐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됐는지를 앞으로 나올 겁니다. 내용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29번) 문장 가보자. 자, his passion for, 근데 passion for 색칠해 보세요. 그럼 passion for 명사하면 뭐뭐에 대한 열정입니다. 뭐뭐에 대한 열정. 그럼 경기에 대한 그의 열정 주어져. was. 경기에 대한 그의 열정이 was an inspiration, encouragement, stimulation to all his teammates인데 all이라는 단어는 뒤에 복수명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팀원들이죠. 그의 모든 팀원들에게 뭐가 됐을까요? 동기부여가 됐다, 자극제가 되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책에서 여러분들한테 inspiration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극이에요. 자극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이 이단이라는 친구의 열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팀원들에게 자극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spiration, encouragement, stimulation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쌤이 안 쓴 단어 하나만 더 추가를 좀 시켜볼게요. 바로 motivation이라는 단어를 좀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겠고요. 왜 이런 쌤이 단어를 추가했냐면 자, 이 이단이라는 친구의 경기에 대한 열정은 뭐였나라고 했더니 다른 팀원들에게 뭐였죠? 동기를 부여시킨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motivate라는 단어 있죠? 동사 motivate나 혹은 inspire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여기서 encourage 동사들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stimulate 전부 다 자극하다 혹은 동기부여를 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이런 동사들은 같이 묶어서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로 등장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문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9번의 문장의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단이라는 친구가 다른 방식으로 팀에 가치가 있어졌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같이 있어졌냐 그 내용이 여기 있죠. 그럼 뭐가 됐죠? 다시 한번 이 이단이라는 친구의 경기에 대한 열정이 다른 친구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귀감이 된 거예요. 자극자가 되기도 한 거고요. 동기부여를 시킨 거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잠깐 우리 쉬었다가 좀 이어서 할게요. 자, 30번 문장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because Eden motivated and encouraged them 나왔는데, becaus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여기 컴마까지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주절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결과가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나오면 내용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과관계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잘 내십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단이 어떻게 됐죠? 이단이 motivated and encouraged them인데, 이단이 다른 친구들이죠. 다른 선수들을 동기부여도 시키고 또 독려도 했어요. 그죠? encourage는 장려하다, 격려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motivated 동사 왔고요. 병렬 구조라고 해서 여기도 동사가 왔고 them은 공통 목적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게 어떻게 했죠? 동기부여도 시키고 또 격려도 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다른 선수들이 became his most passionate fans인데 보호입니다. 가장 열정적인 팬이 됐죠. 다른 선수들이 이 이단의 가장 열정적인 팬이 됐어요. 그래서 passionate, 열정적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거꾸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다른 선수들이 이 이단의 팬이 됐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because부터 them까지 부분 색칠하시고요. 자, 이 다른 친구들이, 다른 선수들이 이단의 팬이 된 이유가 뭐죠? 이단이 다른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독려하고 장려를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동기부여도 시키고 격려도 해주었죠? 이유예요. 다음 문장. day and day 나오신데 매일매일 이런 everyday 뜻이에요. 매일매일. 그리고 부사구입니다. 주어 아닙니다. 자, 여기가 바로 문장의 주어가 될 자리예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명사라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 주어 자리로 올 수 있는 건 singing을 동명사로 주어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singing isn't smile 준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positive attitude 마찬가지 준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목적어 여기, 그리고 준동사의 목적어 and 병렬 구조에서 hard work 준동사의 목적어인데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singing isn't smile, 그래서 이단의 미소,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열심히 하는 노력, hard work 열심히 하는 노력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단의 열심히 하는 노력을 지켜보는 것은 lifted, 여기가 바로 본동사 자리입니다.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lifted 자리에 선생님 이름 써볼게요. 이렇게 lifting 나오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 본동사 자리예요. 수로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동사인 lifted를 썼고요. 자, 우리가 독해에서 lift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ift는 뭐뭐를 들어 올리다의 뜻이죠. 기본 뜻이 뭐뭐를 들어 올리다인데 어떤 뜻을 쓰였냐? 모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뭐 했어요? 들어 올렸다는 건 장려하고 격려하고 또 동기부여도 시키고 했다는 얘기겠죠.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lif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다? 플러스 의미고 주제문이다.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lift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자, right before.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던 거죠? 뭐뭐 직전에 라고 써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경기 직전에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right before. 뭐뭐의 직전에. 그럼 모든 경기 직전에 이든이 자, would always be in the middle of the group인데 여기서 would는요. 뭐뭐 하곤 했다. 우리가 조동사 배울 때 과거의 상태나 습관을 나타내는 거 배운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 always be 나왔는데 일단 동사 한번 표시해 볼게요. 뒤에 보시면 in the middle of the group 전치사구가 등장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사구가 뒤였다는 건 비동사가 그렇지 일형식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뭐뭐 하곤 했다니까 있었다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in the middle of the group이니까 그 집단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경기 전에 이든이 이
선수 집단이죠. 이 팀 집단의 중심에 있었어요. 자, 이유가 뭔가요? 중요한 내용은 저기 뒤에 나왔겠죠? 자, as 나왔는데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he 주어고요. 2단이겠죠. 2단이 offered motivational, inspiring, stimulating 혹은 encouraging word. 자, 어떤 말을 해줬기 때문인가요? 이 동기부여가 되는, 격려하는 이런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라고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접속사는 뭐뭐 때문에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쓰세요. 때문에라고. 자, 이렇게 뭐뭐 때문에라고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이 내용이 뭐가 되나요?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중심에 있었다. 이게 뭐겠어요? 결과가 될 텐데 영어는 중요한 내용을 뒤에다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원인을 더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단이라는 친구가 이 모든 경기 때마다 이 팀의 중심에 있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죠? 이유가 motivational, inspiring, stimulating 그리고 encouraging word. 즉 다시 말하면 뭐 했다? 동기부여를 시켰기 때문이죠. 이단이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켰기 때문에 팀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He had a special talent인데 talent는요 재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gift 있죠? 동의어입니다. 자, 그래서 talent for 이렇게 같이 배우시는데 talent가 됐건 gift가 됐건 뒤에 for 하면 뭐뭐 하는 재능이에요. 뭐뭐 하는 재능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talent for 하면 뭐뭐 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그럼 talent for calming people down인데 calm down 많이 보셨죠? 그러면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차분하게 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는 이단은요 사람들을 침착하게 하는 차분하게 하는 재능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재능인가요? 전치사 for에 연결되어 있는 동명사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Bring out the best in them인데 bring out은 이 선수들에게서 최선을 끌어내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 bring out은 아까 우리가 내용을 봤으면 추측이 되실 겁니다. 어떤 의미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시킨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보실게요. 다음 문장. 이단 was also 들어갔는데 also가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또한 자, 윈스턴 하이스 자, 이 고등학교의 loudest supporter 그래서 가장 자, 가장 큰 후원자였죠. 무슨 말일까? 가장 큰 후원자 혹은 지지자라는 뜻인데 자, supporter 다시 한번 후원자, 지지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지지자로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지지자예요. 이단은 또한 이 윈스턴 고등학교의 가장 큰 지지자였어요. He always observed 항상 always 들어가도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단은요 항상 뭐 했냐면 observed 자, each play 모든 각 경기를 지켜봤죠. 어떻게 지켜봤어요?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문장 구조 어렵지 않은데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왔으면 문장 구조가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가 올 자리다? 그렇지. 부사가 올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예요. 그래서 유심히 모든 각 경기를 지켜봤겠죠. 자, from the sidelines. 어디에서요? 경기장 안에서 지켜본 건 아니에요. 어디서 봤나요? 사이드라인이니까 뭐 벤치같이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이드라인에서 혹은 벤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라인에서 주의 깊게 이 모든 각 경기들을 지켜봤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 (35번) 자, despite, although 나왔는데요. 문법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despite는요, 전치사예요. 전치사라서 뒤에 누가 나오지? 명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마를 찍어 볼게요. 이걸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양보의
전치사고 양보의 부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despite는요 in spite of하고도 의미가 같아요. 다시 한번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양보의 부사구예요. 자, 얘는 양보의 부사구인데 자, although는 뭐냐? 이 although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though 하고 의미가 같죠? 혹은 누구도 같아요? even though도 있죠. 접속사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 나올까?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라는 문장까지 나오고 이렇게 접주동 콤마 찍은 거 우리 뭐라고 하지?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양보의 부사구, 얘는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해석은 다시 한번 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양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뒤에 주절이 나와요. 이렇게 주절, 여기도 이렇게 주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보의 부사구가 됐건 양보의 부사절이 됐건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과 주절의 내용이 서로 어떻다? 서로 반대가 되겠다.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내용이 나왔다면 여긴 플러스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절의 내용이 마이너스면 주절의 내용은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서로 정반대가 되는 걸 연결하는 게 바로 양보의 전치사 혹은 양보의 접속사를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despite는 전치사고요. although는 접속사예요. 지금 뒤에 보시면 문장이 나왔죠.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 although를 쓴 거예요. 접속사고요. 자, 뭐뭐이기는 하지만으로 해석했다고 했죠. 그죠? He wasn't the one. 자, 이렇게 끝냈는데 보어 자리에 지금 대명사가 왔는데 쌤 명사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굴 수식하는, 그렇지, 이 대명사인 the one을 수식하는 분사가 뒤에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make the actual plays on the field인데 경기장에서 실제 경기를 만든다가 아니고 경기를 하다예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실제로 경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원은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자, 비록 이단이 경기장에서 실제 경기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까지가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자, 실제로 경기를 뛰는 친구는 아니에요. 아닌데, 자, 이단의 mind, 이단의 마음이 항상 right there, 바로 항상 그곳에 있었다. 일형식 동사예요. 여기서 there는 뒤에 왔죠? 이럴 땐 부사인데, 이 there가 어딘가요? 경기장이겠죠. field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바꿔볼게요. on the field. 그럼 어디에 있었다? 항상 경기장에 있었어요. 누구랑 함께? 그의 팀원들과 함께. 그래서 이단의 마음은요, 항상 팀원들과 함께 경기장에 있었어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내용 잘 보시면 이단은 어떤 친구가 아니에요. 경기장에서 실제로 경기를 뛴 친구는 아니었어요. 자, 다음 문장. Everyone could sense his love for, 네, his love for 하면 뭐뭐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구에 대한, 미식 축구에 대한 그의 애정을 뭐 할 수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죠. 감지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어요. sense는 감지하다, 느끼다 뭐 이런 뜻입니다. 탐자다 뜻도 있는데 자, his love for football이니까 축구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the coaches 나왔는데 일단 주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다시 또 읽어볼게요. Everyone could sense his love for football까지 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빠졌네요. 미안해요. 여기에 and라는 접속사를 좀 같이 써주세요. 그리고
자, 그리고 coach들은 admired, 본동사가 나올 자리니까 과거동사가 나올 자리입니다. admired his commitment 혹은 devotion, dedication 목적어 나왔는데 자, commitment는 뜻이 뭐라고 했죠? 헌신이죠. 헌신. 그래서 코치들은 그의 이 이단의 헌신을 뭐 했어요? 존경했다라는 뜻인데 이 admire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espect라는 단어 있죠? respect 이런 단어하고 동의어가 되고요. 혹은 look up to 하고도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정답으로 출제된 단어가 바로 이 commitment였는데 얘하고 동의어들이 지금 devotion도 있고요. dedication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단어를 가지고 서술형으로 기출될 수 있으니까 눈여겨봅시다. 접속사 and 빠져있는 건 좀 살려놔 주세요. 자, for the past 3years인데 지난 3년간이라 뜻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 for 플러스 기간이 나왔어요. 자,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for 플러스 기간이 나오면 우리 동사는 뭘 쓴다? 그렇지, 현재 완료를 쓰게 된다. 왜요? 3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동사를 지금 잘 보시면 주절의 동사가 어떻게 나와 있죠?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 동사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두 개 보기의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has been 뒤에 누굴 썼죠? ing형을 썼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현재 분사 ing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진행형은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능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has been ing는 뒤에 이렇게 별도로 목적어가 따로 있습니다. 혹은 자동사거나. 그럼 또 하나의 보기를 만들어 보면 has been pp형이죠. 이렇게 has been pp를 쓰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현재 완료의 수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수동이라고 한다는 건 특징이 뭐라고 했죠? 뒤에 그렇지, 목적어가 없을 때 쓰더라. 근데 현재 완료는 해석할 때 과거 시제랑 해석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했다, 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현재 완료의 진행을 하고 있다면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든이 자 teaching us all 우리 모두에게 뭐 하고 있다,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죠. 자, 어디에서요? In the game of life인데 game of life는요 이 of를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다. 그래서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혹은 삶이라는 경기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는 어디에서 라고 해석을 하니까 삶이라는 경기에서,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For the past 3 years 지난 3년간 이든은 삶이라는 경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목적어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목적어 있으니까 진행형으로 쓴 겁니다. 자, he always reminds us 나왔는데 우리가 remind라는 동사는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remind는 아마 수고로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거냐면 아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렇게 외웠을 거고요. 이게 목적어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기면 주어는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이 뜻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구조가 좀 아닌 것 같죠? remind까지는 비슷한데 그 뒤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다르냐? 이렇게 remind A of B라고 배우셨던 건 여러분들이 삼형식이라고 배웠던 거고요. 지금 여러분 책에 나온 구조는 이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주어, 여기다 써볼게요, 쌤이.
remind 나온 것까지는 같은데 뒤에 누가 나왔냐? 지금 보면 명사가 한 번, 그리고 뒤에 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특징은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사형식 동사의 remind라고 합니다. 그래서 IO에게 DO를 생각나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은 뭐 여기를 A라고 해도 되고 여기를 B라고 하셔도 되니까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다시 볼게요. 자, he 누군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든이죠.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이단은요, remind 사형식 구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us가 IO. 그리고 여기 누가 나올 자리죠? DO가 나올 자리인데 who, that, what을 지금 보기로 드렸죠. 뭐가 나올 자리죠? 당연히 명사절이 나와야 할 자리죠. DO 자리니까요.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좀 잠깐 확인해 볼게요. Everyone is important. 무슨 문장 왔죠? 완전한 문장 왔죠. 그 다음 뒤에 끝나지 않았어요. 전치사 to까지 왔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인 여기 명사까지 왔죠. 그러면 어때요? 괜찮죠? 전치사 목적어까지 다 왔으니까 완전한 문장 온 거거든. 그러니까 접속사 that을 답으로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는 that은 접속사 되실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DO 나올 자리, 명사절이다. what은 왜 답이 안 되나요? what은 뒤에 어떤 문장?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who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who도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who라는 것도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he always reminds us who we are 이런 식으로 되면 괜찮거든. 근데 지금 who 뒤에 완전한 문장 왔다고 했죠. 그래서 who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what도 마찬가지예요. what도 이름이 의문 대명사의 what도 있고 관계 대명사의 what도 있지만 공통점 뭐다? what은 항상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 who든 관계 대명사 who나 의문 대명사 who든 다 명사들이 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who도 안 되고 what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who나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정답은 접속사 that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뭐라는 것, 접속사 that은요,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뭐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상기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Everyone is important and the team's success니까 팀의 성공에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생각나게 한다 해석하시면 되겠고, 쌤이 이런 얘기했죠? 아까 always 들어가면 주제문이다. 그러면 상기시킨 내용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that부터 success까지 색칠하시고 중요하다. 자, though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접속사입니다. despite는 전치사인데요. 뒤에 문장 구조 보시면 their role on the team may be small 나왔죠. role 주어고요. maybe 동사 small 보어 무슨 문장 왔죠? 그렇지. 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여기도 접속사 though를 쓴 겁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뭐이긴 하지만 라는 친구 좋다고 했죠? 그럼 팀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may be small 뭐 하더라도 작더라도 이거죠. 작다고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팀의 성공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용 이해되셨나요? 주제문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 모든 사람들의 역할, 팀에서의 역할이 작다고 하더라도 뭐한다? 모든 사람들이 팀의 성공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제문이에요. 자, 주제문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자, important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중요한이라는 단어가 important가 있는데 얘만 있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vital, essential, 중대한, 중요한 이런 단어죠. 뭐 critical 괜찮아요. significant, 중대한, 중요한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imperative 다 중대한, 중요한이라는 단어니까 이런 단어들 important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마찬가지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 들어가면 오늘 좀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팀의 성공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instead of 전치사라고 했죠? 뭐뭐 대신에. 그럼 뭐 대신에 instead of putting all his effort into 나인데 put A into B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모든 노력을 어디에 쏟아붓는 것 대신에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나왔는데 자, 그 팀의 최고 선수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것 대신에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전치사 뒤에 나오는 ing의 이름은 동명사가 되겠고 put A into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노력을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팀의 가장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에 되도록 노력하는 것에 쏟아붓는 것 대신에 라고 했어요. 컴마까지 나왔는데 instead of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 대신에 라고 했으니까 주절의 내용이 좀 더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자신의 모든 노력을 뭐하지 않고 최고의 선수가 되는데 쏟아붓지 않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he 2단이죠. 자, has done everything he can 나왔는데 has done 동사고요. everything 목적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문장 구조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고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주동 나왔으면 이렇게 항상 수식을 하자.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됩니까? Everything he can.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has done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부분 여기겠죠? To make the team better 나왔는데 to 부정사의 부사절 용법이고요. 목적이에요. 쌤이 저번에 이런 얘기했죠? 목적 나오면 중요하다고. 그럼 뭐 하기 위해서야? 팀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죠.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의 비교급을 썼어요. 그러면 목적어를 무슨 상태로 만들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팀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훌륭한 선수가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팀을 더 좋게 만들려고. 다시 한번 팀을 더 훌륭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는 거죠. 그게 이단이라는 친구가 가진 훌륭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잘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팀이 잘 되려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as Eden has shown us. 자,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하실까요? 접속사인데 뭐뭐 듯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Eden이 has shown us.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자, lifting up those around us 나왔는데 자, 잘 보세요. 쌤이 이미를 끊었거든. 그리고 also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앞부분에 쌤이 얘기했는데 of great words.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전치사 of 있잖아요. 전치사 of 뒤에 추상명사. 추상명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존재는 하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는요. 뭐로 바꿀 수 있냐? 이거 형용사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of importance.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important.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바꿨냐라고 하면 of가 전치사고 importance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great이라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집어넣기 딱 좋거든. 그러면 직관적으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네이티브들 눈에는 이 단어가 해석이 직관적으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of great importance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great를 살짝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greatly important. 그럼 매우 중요한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of great importance는 greatly important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는 이런 게 있어. 두 단어로 짧게 혹은 한 단어로 짧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굳이 늘려놨죠. 왜 늘려놨을까? 강조한 겁니다. 일부러 썼다는 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of great words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꿨다? 우리는
of words를 words로 바꿀 수 있겠죠. 책에서는 of words가 왔으니까요. 자, of words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겠지? worth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혹은 worthwhile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형용사 쓴 겁니다. 쌤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great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바꿔놓은 표현이 뭐지? greatly worthy 혹은 greatly worthwhile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거꾸로 가보세요. 뭐가 가치 있다는 얘기야? 뭐가 매우 가치 있다는 얘기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뭐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lifting up those around us 색칠하시고요. 별 붙이세요. 그럼 뭐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것? 들어올리는 것? 뭐 하는 것이다? 동기부여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lift up 이 단어 우리가 바꿔보면 encouraging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빠를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는 것 혹은 inspiring 해도 괜찮아요. 이렇지. 이런 두 단어가 대표적이니까 그럼 lifting up 대신에 encouraging 혹은 inspiring those around us. those around us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전치사구가 주어인 명사 요거 명사 수식한 거예요. 그래서 around us가 those를 수식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는 것? 동기부여시키는 것은 뭐하다?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이 부분 내용이 통째로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lifting up those around us is of great worth. 이 부분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출제될 수 있겠죠. 또 한 번. 자, 다음 페이지. 자, when we have others 나왔는데 우리가 뭐 할 때 접속사고요. 주어, have 일단 동사만 표시해 볼게요. 목적어 표시했고요. 문장 끝났나요? 끝난 게 아니죠. 그럼 여기는 help는 몇 형식으로 보자? 그렇지. 5형식으로 보자. 그럼 여기는 목적격 보어자리니까 문법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주어가 나오고요. help가 지금처럼 몇 형식으로? 5형식으로 쓰였다. 그러면 목적어인 명사 그리고 뒤에 누굴 쓴다? 그렇지.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온다. 이게 누구 자리에 왔나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 거죠. 그리고 항상 이 목적어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눈에 보이진 않아도 여기에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인 to shine 답으로 하신 거죠. 자, 그럼 봐보세요. 그리고 help가 들어가면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이에요. 자, 우리가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빛나도록 도와줄 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위에 내용에서 좀 찾아보실까요? 위에 내용에서 뭐 한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킨다 라고 했죠. 그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우리가 했던 lifting up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과 표현은 다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to shine,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죠? Their light, 그들의 빛이 will shine on us in return, 보답으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이 환한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help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쌤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놨는데 관련된 속담을 좀 적어 놨어요. 그래서 one good return, 자, one good turn deserves another. 이제 deserve는 뭐뭐에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잘 베푼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이 뜻이에요. deserve는 뭐뭐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베푼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뜻입니다. As you sow가 뿌리다, 씨앗을 뿌리다 뜻이거든. 너가 뿌린 대로 shall you reap. 네가 수확하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예요. 너가 남한테 잘하면 너도 대접을 잘 받을 거야. 그런 말이겠죠. Nice word for nice word.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표현을 영어로 한 겁니다.
자, 내용 정리가 좀 되시고 있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강의를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sometimes, 때로는요, there는요, 이거 한 번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이 there는요, 부사예요. 절대로 주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자, 뒤에 나오는 비동사는 몇 형식이다? 1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주어인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문장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주어랑 동사만 있는 것을 우리가 몇 형식 구조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1형식 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어요. 1형식 문장은 나올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 형태입니다. 해석도요. 이 there는 그곳에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there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here는 해석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ere is 나왔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there 부사고요. 원래 유도 부사인데 부사라고 썼어요. 그리고 1형식 동사 주어는 어디 있죠? something better 나왔는데 우리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something better, 더 나은 것, 무언가 하지 마시고 더 나은 것.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세요. something better,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than being the best, 뭐보다? 최고가 되는 것보다. 지금 비교 구문에서 비교 구문의 대사는 같아야 되는데 being the best, 뭐 하는 것?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비교 구문이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비교 구문은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아, 이거보다 주제문이구나. 비교 구문은요. 나온보다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Sometimes there is something better than being the best.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있더라. 이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1과 교과서 내용이 좀 긴데 잘 정리를 하시고 교과서는요. 나올 만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하시고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쌤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 숙지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단어는요,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실 수도 있지만 바꿔서 변형해서 출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